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도 있는데 아일랜드 킹, 낯선 닉네임이어서 제가 선택을 해봤고요. 네. 아일랜드 킹님이 신선한 시사, 따끈따끈한 시사, 시청 준비 중입니다. 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941님이 어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버스, 지하철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걸 알지만 택시 안에서도 써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던데 택시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입니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택시까지. 네, 저희도 몰라서 방금 찾아봤는데 맞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쓰셔야 되고요. 뭐 전세버스, 여객선 이런 데서도 다 쓰셔야 한다고 하니까. 따지고 보면 택시도 이제 되게 좋게 밀폐되어 있는 공간 타고 가는 그러니까요. 동안에는 이렇게 네. 봐야 되겠네요. 네. 이것 때문에 어제부터 눈치 작전 펼쳤다는 분들이 꽤 많던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운동을 하는데 네. 마스크 벗고 어제 이제 운동을 해보니까 다르던데요. 왜요? 네. 뭐 호흡이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들도 다 벗으셨어요? 좀 반반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직은 좀 그렇더라고요. 반반. 음. 자, 뉴스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대통령실의 김은혜 홍보수석이 어제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 지시했습니다. 네, 국무회의도 하루 앞당겨서 했다. 그리고 이런 지시도 했다. 얘기를 한 건데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최상목 경제수석이 지난 26일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금액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했죠.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최상목 수석이 발표한 건 1월용 대책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지시는 2월용 대책입니까? 아니 무슨 정부 정책이 미니 시리즈 드라마도 아니고 몇 부 연작으로 발표가 되는 겁니까? 일단 이게 궁금하거든요. 최상목 수석 발표에 대해서 급조된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짚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랬음을 시인하는 꼴을밖에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따라붙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일단 이 말씀부터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데르슨 TV님이 이제서야라고 물음표를 보내주셨는데 아무튼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1,000억 원의 예비비 지출한 건을 긴급 제거했다. 또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추가 지원 재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긴급 상정된 1,000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 반쯤에 제거했습니다. 유례 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 국민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신속하게 내려진 제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0억 원은 최상목 수석이 발표했던 그 지원 대책 있잖아요. 그 재원을 위한 예비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석 비서관들 참모들에게 다시 이제 지시를 내렸다라고 한다면 방안이 나오면 그땐 또 재원이 조달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2차분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채 예고편을 우선 내보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래도 시선을 끄는 게 하나가 딱 있긴 한데요. 조금 전 들었던 김은혜 홍보수석의 브리핑 내용 가운데 중산층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요 내용이니까 중산층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것. 그러면 난방비 지원 대상에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확대 방안이 그러면 추가로 강구되고 발표되는 것이냐. 요걸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도 관계 부처에서 난방비 추가 지원 대상과 관련한 방안을 마련할 거다라고 했으니 중산층이 포함된 대책 뭐가 나와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추경을 통한 현금성 지원 이거는 지금 현 정부 철학이랑은 안 맞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득 하위 80%까지 차등 지급을 하는 방안을 이미 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중산층까지 확대한 난방비 지원책을 들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선수는 민주당한테 뺏긴 셈이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또 마냥 따라가는 모양새를 연출하기에는 좀 약간 뭐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창의적인 해법을 내놓을지 이게 사실은 관전 포인트인데 좀 기다려보죠. 어떤 대책이 나오게 되는지. 네. 그리고 이거는 시간을 질질 끌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김종희 님이 사후 약방문에 아주 좋은 예시를 보여주네요 라고 촌철 남겨주셨고요. 네. 토토로 님은 지지율에 아 뜨거! 깜짝 놀라신 거 아니냐 이런 의견 또 보내주셨고 뭐 그런 분석이 많이 있죠. 네, HBYI님은 이 정부가 인식하는 중산층이 어느 선인지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경은 안 된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확대 지시를 했잖아요. 예. 그럼 여당이 오늘은 또 뭐라고 할지 저는 사실 이것도 좀 궁금한데 어쨌든 민심을 따뜻하게 녹일 대책이 나올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2차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한 대목 들어보시죠.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중에는 좀 일을 할 수 있게 좀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변호인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기자간담회가 예정이 없었던 거라고 하는데 이걸 하기 전까지는 대다수 예측이 추가 소환에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였는데요. 네,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이렇게 이제 입장을 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보면 다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론전으로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검찰 요구에 모두 응했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게 바로 정치보복 수사임을 방증하는 사례 아니냐 이렇게 웅변할 수 있고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2차 소환 요구에도 응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다수의 분석입니다. 이런 점은 이재명 대표의 다른 말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제가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주거 부정도 아니고 무슨 증거인멸을 하려야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뭐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된다는 건지. 네, 요 얘기까지 덧붙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주된 사유 두 가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 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 소환 조사 요구에 성실하게 임했으니까 도주 우려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지금 이렇게 웅변을 했으니까 구속영장 청구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또 간접 웅변까지 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다른 거 하나가 더 있죠. 사안의 중대성. 아하. 사안의 중대성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울러 그렇게도 검찰 입장에서는 믿지는 게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구속 여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리 하든 저리 하든 구속이 어렵다면 일단 영장 치고 체포동의안 부결 장면을 연출을 하고 민주당을 방탄으로 몰아가는 게 여론전에서 유리하다고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검찰 입장에서 믿을 거 없다. 예를 들어서 기각당하면 법원에서 기각당하면 모르겠지만 기각당하기 전 단계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그런 일은 없으니까 검찰 입장에서 믿을 거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뭐 이거는 예상했던 그림이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하고 지지하느냐 뭐 요거를 관건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어제 전해드렸죠. 국민보고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네. 근데 이제 그 일자가 잡혔습니다. 4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라 이제 그 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 발표를 보면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한다고 하거든요. 거의 이제 마지막쯤에 가서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 이 대목에서 또 하나 도출할게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나가느냐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조금 전에 이재명의 목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주중에는 좀 일을 할 수 있게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 네.
근데 이번 주말은 국민 보고 대회에 지금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요일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주말이면 토요일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번 주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출석 일자도 좀 궁금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게요. 변호인이랑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언제가 될지 또 검찰이 순순히 그러면 이날 오세요 이렇게 할지 아니면은 또 역제안을 할지 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모임 민주당의 길 첫 토론회에 참석해서 축사를 한다고 해요. 네.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건가요? 비이재명계의 모임이 아니라 똑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임을 웅변하기 위해서이겠죠. 근데 언론은 굳이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모임이라고 쓰던데. 그걸 깨기 위해서 가서 축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깨질지 통합이 될지 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시민단체인 세금 도둑 잡아라가 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의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상고 이유가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납득하기가 어렵나요? 상고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하나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의 양이 매우 방대해서 이를 재분류하는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재분류 작업을 하려면 검찰이 정상적인 업무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다. 이게 이유라고 하거든요. 그럼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의 알 권리보다 검찰의 거추장스러움이 더 우선한다라는 자기 논리를 아무 여과 없이 스스럼 없이 그냥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 편의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뼛속 깊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검찰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했는데 영수증 분류를 과연 검사님들께서 몸소 직접 하실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유가 뭐냐면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일자나 집행금액, 지출 증빙 서류만으로도 수사 활동 및 주체, 특히 수사 규모에 대해 유추가 가능하다. 이 점을 들었거든요. 근데 법원은 이미 개인이 특정될 만한 정보나 수사 규모,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지우고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승소라는 표현을 제가 앞서서 쓴 거거든요. 네. 그냥 이 판결대로 따르면 될 일인데 검찰 스스로 특정 사건을 언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설마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까지의 수사가 모두 특정 사건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한두름으로 묶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제일 납득이 안 되는 건 세 번째 사유인데요. 뭔데요? 특정 음식점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음식점 입장에서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심이 집중돼 영업상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댔는데 부정적이요? 그러니까 음식점이 공개가 되면 음식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 대목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노이즈 마케팅인데 아니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까 싶은 생각을 일단 첫 번째 들었고 그다음에 검찰이 애용하는 음식점이라고 찍히면 영업에 방해된다는 뜻입니까? 그러게요. 무슨 뜻이죠? 검찰이 이렇게 그러니까 주장한 게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읽으면 결국은 스스로 자기 낙인을 찍은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애용하는 음식점인데 왜 사람들이 기피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 검찰이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합니까? 그러게요. 이해가 되십니까? 걱정이 많으시네요. 오히려 검찰 맛집으로 인터넷에 뜨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 뭐 어떤 판결 때문에 검찰 세트 이런 것도 좀 히트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늘 감사님이 법치주의는 누가 제일 안 지키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머큐리님이 엑셀 활용 못하십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비비정님 나라 세금은 어디든 공개가 원칙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다시 상고를 했으면 다시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히지 않는 이상은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공개를 할지 저는 그것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러게요. 지금 예. 촌철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분류해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잘해요 라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소개시켜드려야 될까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이 지난 27일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작성할 때 작성자의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표시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개정안을 발의를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실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중국 댓글 관련 제보를 많이 받았다. 작년에 중국에서 미국의 선거에 개입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기사를 제보받기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아주 많이 댓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김기현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여론은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뭐 타당한 주장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런데 그럼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중국에서 그렇게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댓글에 많은 댓글을 다는 건지 이걸 뭔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네이버 데이터랩 댓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3일부터 올해 29일까지 뭐 대충 1년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중국에서 단 댓글 수가 총 댓글 수의 0.4%였던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오, 이게 많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0.4%를 넘긴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요. 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법까지 바꿔가면서 중국 댓글 공작을 차단할 그 정도로 엄중한 사안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숫자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뭔가 그렇게까지 긴급하고 중대하게 접근할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 같은데. 혹시 이거는 1년 통계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댓글이 폭발적으로 는다든가 뭐 이런 게 있는 건 그러니까 아닐까요? 최근에 특정 날짜를 가지고도 한번 해봤더니 역시 비슷한 숫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중국 혐오 정세에 올라타서 당권 경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렇게까지 지금 그 분석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정말로 이렇게까지 선거 전략을 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때 써는 말이 사자성어에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지나친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촌철님들도 과유불급이라는 얘기를 써주고 계신데 또 어떤 분은 국내에 사는 중국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댓글 쓰는 거는 해외로 안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분도 계시네요. 아니죠.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아하. 그죠. 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댓글을 달면 그건 국내 댓글로 간주가 된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왜?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네, 마무리하시죠. 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